네, 반갑습니다. 펜앤드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최근 2024년도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50여 개의 비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펜앤드마이크 영남지사의 부산, 울산 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승준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어떤 질의나 지적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농수산부에도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농산물 도매시장. 그렇죠. 네. 저희가 조금 짚어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사실은 이거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부산시에서 예, 위탁 관리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공유재산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도민들의 어떤 교체율 이런 부분들이 낮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사실상 이제 어떤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교체율이 거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왔었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가서 네, 이번에 전반적인 행감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 용역행정 관련해서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피감기관들 맞습니다. 에서 네. 지식이 나왔습니다. 예, 용역행정이 뭐냐면 물론 공무원들 부산시 공무원들의 업무 관장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네, 그것을 벗어나거나 내지는 신규 사업이나 내지는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그런 특화 사업 같은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시공무원들보다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는 대학 교수라든지 네, 뭐 어떤 그 식단체라든지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이런 용역을 너무나 남발을 많이 해왔다라는 지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특히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승현 시의원이죠. 이승현 의원이 농수산국의 부산항 항만배우단지 투자 유치 마케팅 용역 실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었는데 3억 원을 들여서 현재 2차 용역까지 진행한 결과 24개 기업만 응답을 했다. 결국 용역의 설계 단계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면서 강하게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예. 같은 동일 업체가 동일 사안을 놓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한농수산국의 입장에서는 예. 그건 너무 편하게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잘 되면 특혜, 잘 안 되면 예산 낭비.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남발한 그 해양농수산국 입장에서는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산업협회하고 지사 관련해서 우리 2028년도까지 업무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게 2028년도 지나고 나서 업무 협약 관련해서 연장이 될지 안 될지가 조금 더 불투명하다. 네. 뭐 서울이나 대구나 타 광역시도로 이관이 된다. 네. 그러니까 계약 연장을 못한다 했을 때에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어떤 그렇죠. 가급 효과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영철 부산시의원이죠. 김영철 의원이 이제 해가 갈수록 진흥원의 이제 B2B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고요. 부산 청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도 많은데 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라고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부산문화회관인데요. 첫 파행이죠. 부산문화회관은 정말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직무대행으로 앉아 계시는 이 경영기획실장이 예, 직원들의 승진 인사, 네. 관련 이런 것들을 다 호다닥 진행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예, 인사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누구든지 승진한 사람과 밀린 사람 양쪽 다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인사의 공정성이나 인사의 정당성이 있어야 뒷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맞습니다. 직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다가 위원장, 노조지회장, 네, 또 이거는 또 저 인턴 사업도 폭행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갑질을 하고 담배를 뭐 담배 10분으로 했는데 10 분. 음. 독한 걸 사왔다고. 독한 걸 사왔다고. 네. 네?
여기 있을 수가 있는 이 조직 문화 자체가 예. 정말 발전적 개체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네. 그러면은 노조지회장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노조지회장이 상황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예. 현 대표가 왔단 말이죠. 지금 현재 네. 올해 5월달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에 조직 장악을 하고 있는지 못했다는. 그것도 사실은 예. 의문이에요. 노조지회장, 그다음에 직대했던 경영실장 이런 분들이 지금 터줏대감 그렇죠. 뭐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예. 이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사 정당성은 직원 사기 문제로 직결이 되는 것이고 예. 언제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장악에 대해서는 네.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첫 번째 행감 파행이죠. 감사 중지죠. 네. 정채숙 의원입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첫 파행의 오명을 이거는 달게 됐다. 예. 정철수 의원에 따르면 이 첫 파행 감사 중지를 한 게 사전에 뭐 계획이 되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본인 말에 따르면 이런 감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약간 이런 취지로 중지를 했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예산에 맞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보게 되는데 이렇게 폭행과 이후의 처리 절차를 보면서 이런 조직의 문화가 있는 기관을 우리가 뭐 예산을 심의하고 업무를 심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 그 당시에는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좀 감정이 격해서 중지 요청도 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받아들여서 일단 중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워스트라고 볼 수 있는 부산 의료원 관련해서도 얘기를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의료원장이 좀 말 실수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 마트 수준이라고 네. 했죠. 복지환경위원회 이제 신정철 의원이 부산 의료원은 시민이 가장 믿고 의존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기 질의를 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렇지 않다. 부산 의료원은 동네 주민들이 오는 동네 마트 수준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심내병원 말고는 지금 부산 의료원의 유일한 맞습니다. 의료 거점기관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수장으로서 동네마트를 운하고 하는 것은 의원들로부터 조금 혼이 네. 좀 나는 게 그렇습니다. 정신 좀 차리셔야 될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부산 도시공사죠. 네, 도시공사에는 또 어떤 지적이 나왔습니까? 무량판이 왜 순살 아파트로 동일시하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느냐. 네. 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닥을 이게 받치는 거 없이 바닥을 다진다는 건데 예. 이 바닥을 다질 때 예를 들어 철근이 100개 들어가면 100개 다 넣어야 돼요. 네. 그게 오리지널 신공법 무량판 공법이거든요. 예. 그러면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100개 들어갈 자리에 50개 넣고 70개 넣고 나머지는 빼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화정지구나 인천 금단 네, 사고가 났었죠. 이런 데서 다도 무너졌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저 금단지구입니까? 네, 그거 다른 데도. 무너지면서 철거 들어서 새로 그라운드 제로 만들고 새로 짓겠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올라간 거 철거하다가 오늘 또 사고가 났어요. 네. 크레인이 맞습니다. 터지면서 예.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신공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안전 관련해서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상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뭐 오시리아의 아토가랑 관련해서도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구속 취재를 통해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도시공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중에 민간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를 할 경우 비인증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승인 절차가 누락된다든지 이런 부실한 관리 감독이 계속되면 또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송의현 의원이 지적을 하게 됐고요. 또 추가로 안재건 의원은 현장에 따라서 특정 제품을 사용하라거나 하는 시방서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를 지적하면서 표준 시방서를 마련하기를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부산디자인진흥원 어떤 이슈가 나왔었을까요? 디자인진흥원은 저는 솔직히 뭐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비 예산 전용 두고 말 돌리기 급급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요. 안필현 원장이 예. 이번에 연임에 성공했죠. 예. 사실상 기관장이면 네. 먼저 조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방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뭡니까 홍보 예산 네네. 미빙랩 이거는 미빙랩이 말이 좀 어려운데 통학로 개선 사업. 초등학교 네. 우리 어린이들 네. 어린 친구들 그냥 통학 관련해서 이제 하도 안전사고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통학로를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미빙랩 사업이. 네. 이와 관련해서 홍보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었는데 네. 나중에 그 시의회 현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네. 홍보 예산을 어떻게 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예산 전용, 회계 전용입니다. 이거는. 예. 불법이에요, 불법. 사법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 예. 그게 이것도 오늘 말이 조금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 예. 이게 감가상각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용연수라 그럽니다. 예. 내용연수가 지나고 난 어떤 직기 물품 비품 같은 경우에는 네. 불용 처리를 하고 반납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었다. 네. 쌓아놨다. 자꾸 처박아 놨다. 네. 내지는 계속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 불용 처리 절차를 위반한 거예요. 네. 한꺼번에 지금 처리를 하다 보니까 2배 가까이 2배 증가. 가까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예. 요건 저희가 바로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감장에서. 예. 네, 이것도 어디 들여다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용역 행정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디자인진흥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모 의원이 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행감할 때까지 제출이 안 돼 있었어요. 그걸 네. 관련해서 질타를 받았고. 예. 그 다음에 용역을 이게 위탁. 신화 어떤 쪽으로 해야 위탁 그 업무를 받았으면은 네. 모든 보고 하라고 내려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왜 안 하고 다른 데로 또 재위탁을 바로 재위탁. 포심을 하니까. 하하. 그러면 이 기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기관은. 예. 그런데다가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깜깜이로 네. 이거 뭐예요 이게? 부산시 우리 그 시민들이 내는 이 세금이 예. 이렇게 허투루 좀 낭비가 되고 있다 하면은 이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심하게는 사법 당국에까지 수사 의뢰를 해도 네. 모자랄 사안입니다. 이런 거는. 맞습니다. 조직 관리, 예산 관리도 엉망인데다가 이번에 임기는 연장했다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앉아있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조직 관리, 예산 관리도 안 되는데. 의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감사위원회 감사 통보를 했지만 네. 그 이후에 어떤 그 사법 당국의 수사까지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어서 부산시 건설본부에 대한 질타도 좀 많이 이어졌던 걸로 보이는데요. 건설본부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부산 시립미술관 있죠. 네. 건너편에 예. 리모델링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또 지적이 됐단 말이죠. 예.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이 8차례나 예. 진행이 됐습니다. 네. 똑같은 자문위원들이에요. 아. 그러면 동일 사안에 동일 자문위원들이 들어와서 한두 번 길어봐야 3번 정도 하면은 네. 답 나올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하는 건데. 맞습니다. 자문위가 도대체 뭘 자문할 게 그래 많은가요? 이게 이미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계획에다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맞습니다. 예. 그 과정에 자문을 다 검토 다 거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260억에서 460억으로 네. 그렇게 질질 끄는 과정에서 네. 공사비, 인건비, 자재비가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결국 실세 낭비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뭐 8차례씩이나 자문을 할 겁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네. 이어서 관광공사도 이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날로 먹는 TV 이게 뭔가요? 관광공사 홍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 그 이름이 오늘도 날로 먹는 TV입니까? 1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그 구성하고 있는 컨텐츠 면면들을 보면 부산관광공사 홍보를 위해서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직원들 직무 교육이라든지 그 개설 방향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날로 먹는 채널이네요.
멕시코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이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부산시에 대한 공헌하는 지역사회의 공헌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네. 사실상 조금 미흡하다. 수도권 업체들이 예. 이 행사를 유치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우리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PCO 포함해서 네. PCO 업체들에 대해서 네.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앞전에 저희 그 협회하고 저 뭡니까 이 지역 그 업체들 상생 동반 성장 상생 네, 네, 네. 협력 방안 관련해서 뭐 포럼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과로 이어질 계획가 없어요.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그런 포럼이고 간담회고 이런 거지. 네. 그런 뭐 행사나 간담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예. 심각하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자체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김효정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멕시코는 설립 취지에 맞도록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본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수도 본부장이 이번에 8월 2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입찰일이 관련해서 긴급 수의 계약이라든지 네. 입찰 제한 판명이 난 업체가 다시 입찰을. 입찰을 업무를 해서 어느 낙찰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이번에 지적이 됐고요. 예.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공복으로서의 어떤 기본 소양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직으로 이번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말을 하기도 부끄러운데 합당을 하고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문제, 자질 문제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도 또한 사법의 영역입니다. 불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김병기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겠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겠다. 네. 그 조직 개편을 위해서 용역이 지금 금년간에 지금 아마 나갈 거예요. 예. 이런 용역은 해도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정말 해야 돼요. 용역은 해야 되고 쓸데없는 용역은 재발주라든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진 본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제목을 볼 때마다 웃음을 참기가 좀 힘든데요. 시설공단을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꽤 끼깡 꼴끈 사건. 올 초에 박형수 부산시장께서 예. 신년 뭐 연설 같은 걸 했죠. 신문을 예. 모아놓고 올 한 해 잘해보자라고 예. 연설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끼깡꼴끈이 공무원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맞습니다. 가지고 예. 우리가 적극 행정을 좀 펼치자 이런 이제 좋은 의도로 맞죠. 하셨는데 예. 그걸 이거는 과잉충성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어마무시하게 문매를 맞습니다. 받았거든요, 네. 이거. 오늘 박형주 시장이 했던 말 중에 좋은 말씀이 많아요. 많죠. 좋은 취지 목적을 굉장히 희화화시킨 꼴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고 윤산 터널이 있습니다. 네. 회동 교차로에서 금정구 쪽. 예. 금정 롯데마트 사거리까지. 예. 윤산 터널이 이렇게 회동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동네에서 빠질 차량들은 오른쪽으로 제일 오른쪽 맞습니다. 좌석으로 이렇게 붙어야 돼. 그 길이 엄청 깁니다 이게. 네. 특히는 퇴근 시간 맞물리면은 많이 막히죠. 그러면 동네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들의 길이 많이 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율이 높다. 13개 터널 중에서 예. 그 때문에 지금 사고율이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대책을 물었죠. 네.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인공지능 AI 기반의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답변을. 네. 그리고 시설공단도 이제 복수노조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가 있던 것 같은데.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예. 스폰
직원들에 대한 인사 고과나 예. 실적 수당이라 그럽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차별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새어 나왔습니다. 해당 지적을 했던 이승현 시의원에 따르면 이제 스포니 시설공단에 비해 차별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니까 차별보다는 이제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다. 특히 급여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스포니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 입장에서 보면은 스포는 굴러온 돌입니다. 맞습니다.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빼려고 하기에는 영 부족이에요. 예, 다만 이제 상대적 박탈감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도 보이는 그런 차별은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위반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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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저희 펜앤더 마이크는 시설공단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국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는데 문화체육국을 얘기를 하면은 또 저희가 계속 앞서 강조를 하고 지적하고 있던 퐁피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희 펜앤 마이크에서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첫 번째, pom피두는 유치하는 게 좋다. 음, 세계적인 어떤 미술관이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정선에서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예, 깜깜이식으로 진행했다가 맞습니다. 네. 지금 문매를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절차를 무시하고 깜깜이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14일부터 라운드 테이블 뭐 구성해서 네네. 하는데 라운드 테이블 자체는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네.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운드 테이블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라는 네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구성을 했느냐, 누가 불렀느냐, 누가 자리에 앉혔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순히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라운드 테이블 남발하면 안 됩니다. 도의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어서 퐁피두에 대해서 질타를 이어갔던 정채숙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쪽에서 계약을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느냐, 그리고 부산시도 협상 단계에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이어갔고요. 그거는 예, 기본적으로 비밀유지 관련한 조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관련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국감도 마찬가지고. 예, 할 때 의회에다가 제출을 한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 했던 그 논란인데요. 예. 그것을 프랑스 측에서 문제를 삼아버리면 대응할 수 있겠냐 이 네, 질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재민 문화체육국장은 안정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 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확답을 드리기엔 조심스럽다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비밀 유지 의무 조항 예. 위반으로 시비를 걸어왔을 때 예. 대응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네네. 거기 관련해서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면서요. 제가 알고 있는 안전장치라는 것은 MOU 협정서예요. 맞습니다. MOU가 MOU를. 무슨 안전장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확답을 드리기 조심스럽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원 절차를 밟아라고.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문화예술기관 단체들하고, 예. 완전한 스킨십, 소통 절차를 먼저 밟고 난 다음에, 그렇죠. 하나하나씩 접근을 하면 답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네.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예.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남은 협상 동안 이제 강경하고 타당한 대책을 고안하라는 당부를 끝으로 퐁피두 관련 질의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퐁피두 외에도 이제 다른 지적들도 이어졌었죠. 긴급 수익 계약 나와 있네요. 예. 네. 긴급이란 거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 하는 거예요. 이거 남발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1, 2차 정도 유찰을 되고 나면 3차 정도에는 수위로 돌리는데 그 앞에 붙는 게 긴급이에요. 그러면 긴급이라는 이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뭘 했냐는 거예요. 손 놓고 있다가 네. 발등에 불 떨어지자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이유가 아니면은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긴급 수위는. 네, 시민들의 오해를 사기가 딱 좋은. 예. 또 이제 국제 아트센터 부산 콘서트홀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콘서트홀 우리 부산 시민회관 예. 국립국악원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10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근데 준공이 예. 되고 난 다음에 개관은 내년 6월이에요. 6월. 네. 그러면 텀이 몇 개월 벌어지나요? 약 8개월. 8개월. 네. 그 왜 벌어지나요? 개관을 염두에 두고 준공을 허가를 해주는데 네. 준공만 따놓고 개관을 한두 달도 아니고 8개월씩이나 이 텀이 벌어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한 결과 파이프 오르간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이게 이제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부산시 문화체육국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토양 오염 폐기물이 묻혀 있어가지고 예. 그거를 다 드러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네. 그로 인해서 개관이 늦춰진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산 도시공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파이프 오르간 때문에 그렇다. 한쪽에서는 토양 오염 쓰레기 치운다고 시간이 8개월 정도 필요하다. 네. 한쪽에서는 토양 오염 이야기는 들어본 금시초문이다. 예. 독일에서 가지고 오는 파이프 오르간 때문에 개관이 늦어졌다. 준공 이후 개관까지 8개월 텀이 생겼는데 예. 그 이유를 놓고 부산시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감론을박을 예. 지금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음. 이거는 심층 취재가 조금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뭐 파이프 오르간이든 뭐 그것 때문이든 기간이 내년 6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는 또 그렇죠. 이것도 그 마찬가지. 8월 달에 확보가 예정이 돼 있네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 행감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을 해본 결과 예. 키워드를 뽑으라 하면 예. 자, 첫 번째 용역 행정이에요. 음. 용역을 너무 남발했다. 예. 같은 말로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예산 집행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받아놓은 예산보다 집행한 예산이 많다 하면 어딘가에서 다른 단위 사업에서 더 끌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 전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관련, 채용 관련 이런 부분들 이어서 뭐 같은 뭐 막말 갑질 이런 부분들 네. 집행한 게 아닌가. 예, 전체적으로 이번 2024 부산시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소프트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시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들은 용역 행정 남발, 그리고 회계 문제, 그리고 인사 관련 문제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펜앤드마이크 영남지사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보를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펜앤드마이크 영남지사 부산울산 취재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승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예.